아, 벌써 네 번째예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그 어댑틸 감을 계속 꽂아놓고 사용을 했었고, 네네. 크게 막 바뀐 거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냥 네. 환풍기를 채운 거랑 동일하게 네. 괜찮은데 네. 갑자기 화요일 날 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엄청 극도로 불안해한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 낮에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네. 덕후는 계속 냄새 맡으면서 불안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 머리 위에까지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날 운동을 가야 돼서 친구가 집에 왔는데 네. 친구가 이제 저희 집이 2층이고 바로 네. 밑에 층에 그 삼겹살집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친구가 저희 집에 주차를 딱 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야 이상하게 네. 평소에 나지도 않는 고기 비린내가 엄청 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근데 어제는 그러고 어제는 사실 유치원을 가는 날이라서 네. 잘 못 느꼈어요. 유치원 갔다 오면 자는 편이라서. 네. 근데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네.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는 동일했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컴퓨터 방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괜찮아, 오늘 놔둘게요.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는 이제 보통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올려주고 나오면 울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그래서 또 내려주면은 거실에 잘 있다가 네.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컴퓨터 방으로 가고. 근데 확실히 안방에 있는 그런 빈도는 좀 많이 줄었는데 네. 거실에 있는 빈도도 좀 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만약에 소파에서 자면은 네. 아빠 옆에서 잠도 자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방을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계속 보여요. 네네. 네. 근데 혹시 강아지들한테 네. 일반적인 그런 캔들 이런 건 안 좋죠? 일반적인 캔들은 이제 안전성을 장담하기가 어렵죠. 네. 뭐 강아지 전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게 어떤 안정감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잘 확실하진 않죠. 제가 어제 네. 덕후 유치원 가고 유치원 보내고 나서 방에서 계속 이제 유튜브 작업하다가 네네. 거실에 딱 문 열고 나왔는데 네. 되게 그 오래된 가옥 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 할머니 집 가면 네네네. 약간 그런 게 나서 평소에도 이런 거가 나서 애가 좀 힘들어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좀 덕후야 너 그거 물통 치워야겠네. 어이구야.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덕후야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4가지 있잖아요. 네. 그 4가지 했을 때 다 뚜렷하게 뭔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변화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화요일 갑자기 불안한 모습. 그날 딱 하루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치원 가서 평소랑 좀 다르게 엄청 활발하게 놀았어요. 원래도 네. 활발하긴 했지만 더 좀 활발해졌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네. 좀 항상 계속 불안했었는데 네. 이 정도면 다 적응한 것 같은데? 라고. 지금 가장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 하나예요. 어떤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실 어떤 요소가 지금 덕후로 하여금 불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만 관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화요일에도 갑자기 너무 불안한 모습 보였다고 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냄새도 환풍기를 안 틀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틀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외부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너무 불안해할 때만 우리가 조금 항불안제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평소는 괜찮은데 네.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질 때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약들을 조금 써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것마저도 물론 이미 터지고 나가면 이미 불안이 터지고 나면 효과는 적겠지만 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덕후가 더 편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그때는 진료 연결하거나 저희 수의사 선생님 연계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네. 하기는 할게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럼요. 네,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하다, 제가 꼭 필요하면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상황에서는 옵션 중 하나예요. 필수가 아닌 옵션이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사실 지금도 크게 막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자님의 니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 덕후의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를 생각했을 때 뭐 라이프 퀄리티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불안해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보호자님들이 네,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추천드릴 수는 있고. 사실 근데 덕후의 그런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오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이 얘가 알아서 견디게끔 하면 나중에 이게 다른 쪽으로 터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네. 또 한 가지는 약이 내성이 생겨버리는 건 아닐까? 네. 맞아요.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조금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터진다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점차 쌓여서 저희는 사실 냄새라고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냄새가 나도 과민 반응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얘가 그런 거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집 자체를 정말 싫어할 정도랄까 이런 걱정들?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고 이게 트레이닝 기법에서 말씀드리면 홍수법, 플러딩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자극을 홍수처럼 밀려보내서 그거를 적응하게 하는 건데 이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말씀하신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영을 못하는 애를 수영장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럼 결과가 대부분 둘 중 하나겠죠. 이제 어쨌든 적응해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무서워하게 되거나. 그래서 보통은 후자가 많이 나와요. 걔들한테는. 그럼 홍수법은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거의 만에 하나 쓸까 말까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이제 보호자님의 걱정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에요. 뭐 대부분 걱정하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약은 아니라서 그리고 만약 결정을 하시고 이제 조금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수의사 선생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말한 것보다 아무래도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신뢰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이사를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참고 버티다가 그때
그때 가서 또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먹는. 이사할 때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보통 아무리 괜찮은 친구여도 저는 이사할 때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친구들이라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제 물론 우리한테는 우리 오늘부터는 여기서 살 거야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기는 한데 얘네들은 그걸 이해 못하죠. 네. 덕후는 그런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환경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조금 쓰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지금 꼭 안 쓰더라도 가급적 이사할 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너무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너무 이제 보호자님도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사실. 아시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덕후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보호자님이 막 덕후 보면은 안쓰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덕후는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행복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사람도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러듯이 물론 이제 덕후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시지만 행복이 있으면 다른 이면들도 있는 거니까 점차 하나씩 해결해 나가 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매트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지정된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깔려 있으면 덕후도 훨씬 들어가기 편해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캔넬도 우리가 쓸 때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뭔가를 깔아놓고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걔랑 이제 얘네들 습성이랑 우리의 습성이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도 보통 뭔가를 깔아놓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트 교육을 여기서 한번 최대한 성공할 수 있게 해보고 복도 나가서도 오늘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덕후가 여기가 그래도 지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은 아닌데 저희 다른 팀원들이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게 교육해 볼 거고 저것들 좀 치우고 제가 수업 준비 좀 하겠습니다. 매트 교육 해볼 건데 매트 재질은 크게 사실 상관없습니다. 방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덕후가 네 발 딛고 올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처음에 연습할 때 이제 우리 박스 했던 거랑 같은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법을 한번 그래도 써보자면 덕후 입장에서 이게 펼쳐질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게 펼쳐질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를 알려줘서 덕후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조금 만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매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펼칠 때마다 그냥 간식을 두세 개씩 뿌려줄 거예요. 네, 그냥 툭툭 뿌려주고 그냥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덕후 입장에서 이게 펼쳐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간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좋은 일. 네, 간식이 위에 생긴다 라는 거를 예측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칭찬할 거예요. 네. 왜? 네,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만약 집에서 조금 정석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박스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 우리 이제 나만의 공간이나 매트 크레이트도 같은 맥락인데 캔넬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교육이 이제 사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덕후의 어떤 애착 매트나
애착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사람 애기들 애착 인형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같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런 역할로서 많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특히 저는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제 방을 진짜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만약 내 방을 통째로 어딘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제 공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덕후가 여기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이거를 애초에 가지고 나가서 특정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그 공간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바꾸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런 역할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처음 뿌릴 때, 처음 매트를 펼쳐줄 때 간식을 2-3개 정도만 툭툭 뿌려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내려놓으면 간식을 툭툭. 자, 두꺼워, 생각보다 기네요. 자, 이거 완전히 펼쳐서 할게요, 지금은. 자, 다 먹었으면 바깥으로 간식 줘서 스스로 나오게끔. 여기선 우리가 몸으로 밀어낸다거나 매트를 들어 올려서 나오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스스로 나오게끔. 이 공간에 대해서는 나쁜 경험은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펼치면 간식을 그냥 툭툭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스스로. 그렇지. 다 먹었으면 따고. 그렇죠. 다 먹는 동안 회수 해주시고 똑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신났어? 왜 그러지? 그래도 여기 좀 적응이 됐니? 자, 다시 펼치고 툭툭.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 먹었으면 다시 먹는 동안 그냥 회수. 자, 그래서 덕후한테는 이게 펼쳐질 때마다 계속 간식 나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펼쳐지고 그냥 하나씩 툭툭. 방금처럼 덕후가 이걸 원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덕후한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소개해 주기 위한 거니까 행동을 만드는 건 그 이후에 감정을 먼저 좋게 만들고, 감정이 좋아지면 스스로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해 주시면 돼요. 뭐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건 괜찮았지만 만약 무서워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자, 조금만 더 반복해보고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볼게요. 자, 다시 펼쳐지면 툭툭. 그렇지. 다시 먹고 닦고. 자, 이번에는 간식을 한번 뿌려보지 않을게요. 자, 뿌리지 않았는데 뿌리지 않았을 때 덕후가 이게 펼쳐지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왜 없지 하면서 냄새를 계속 맡아보고. 그쵸. 보통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어떤 걸까요? 이 매트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편안하게 쉬기? 편안한 감정 빼고 행동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올라가기? 올라가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엎드려서 날 보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게 뭐 최종 목표로 설정하실 거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우리 덕후한테 알려줄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덕후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으면 방금 말씀하신 거 괜찮아요? 엎드려서 날 보기. 네. 그러면 그 엎드려서 날 보기까지 위한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짜야겠죠. 네. 뭐 저는 일단 이 매트 교육을 할 때 1차 목표는 네 발 딛기예요. 네 발이 다 들어가기. 네. 이런 건 분명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자, 그럼 네 발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목표로 했을 때, 자,
이걸 펼쳤을 때 덕후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칭찬할 수 있을까요? 펼쳤을 때 반응이요? 네. 지금 당장은 덕후가 아, 냄새 맡기? 냄새 맡기 좋고요. 네. 매트 안에서 돌아다니기. 돌아다니기 좋고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또 있을까요? 아니 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두 발만 들어가기, 한 발만 들어가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두 발만 들어가기. 네. 처음엔 냄새 맡으려고 앞발 두 개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때 칭찬해 주셔도 돼요. 덕후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하는 거는 좋은 일이구나. 이제 우리 박스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네. 네.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사용했던 방법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뿐이고 네. 결국은 우리가 작은 행동에서 큰 행동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펼쳐볼 거고 자, 이랬을 때 덕후가 옳지! 두 발만 들어가도 칭찬할 거예요. 네. 자, 지금은 다시 회수할 거고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보호자님이랑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아주. 근데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 박스를 할 때는 처음 하는 거에서는 클리커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클리커를 사용 안 하는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리커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맞아요. 네. 근데 클리커만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만약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분명 클리커가 좋다는 거는 저는 알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들은 보호자님들이 가끔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려우는 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호자님한테는 클리커를 막 강요드리진 않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너무 신경 쓰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인데 그때 칭찬해주고 싶어도 옳지라는 말이 잘 안 들리거나 네. 그랬을 때 클리커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아니어도 바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조금 특별한 소리로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네. 네. 자, 한 번만 더 덕후랑 같이 해보고 자, 이게 펼쳐지면 두 발 들어가면 옳지! 어쨌든 여기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다 라는 거 계속 알려줄 거고 자, 보호자님이랑 해볼 건데 보호자님은 제가 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하실 거예요. 네. 자, 간식을 2~3개 정도 뿌려주는 거를 지금은 5번 정도만 반복하고 그 다음 간식 없이 하는 거 네. 해볼게요. 오늘 집중도가 아주 좋아요, 학생. 이상하네. 무섭지 않아? 아주 좋아. 이런 모습 아주 좋아. 선생님 흡족합니다. 알지.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는 덕후랑 신뢰도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만약 모르는 친구 처음 만나실 때는 이렇게 간식 주시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네. 보통은 간식 주실 때는 그냥 다리를 굽혀서 네. 같은 눈높이로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펼치고 간식 2~3개 뚝 뿌리고 다 먹었으면 바깥으로 줘서 나오게 할 거고 자, 먹고 먹는 동안 회수. 그렇죠. 자, 똑같이 계속 5번 반복할게요. 이제부터 간식을 빼볼 거예요. 간식을 뿌리지 않고 그냥 펼쳤을 때 칭찬할 건데 자, 우리가 가장 지금 덕후가 보여줬던 작은 행동 중 하나는 2발 네.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2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칭찬해보고 일단 처음에는 칭찬하고 바깥으로 간식 주고 매트 회수하는 거 네. 반복해 볼게요. 네. 옳지! 그렇죠. 오, 4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자, 지금처럼. 자, 지금 방금 어땠죠? 보호자님 회수하기 전에. 계속
더 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자기가 간식 먹자마자 돌아서 들어가려는 제스처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할 거고, 자, 지금 너무 잘하니까 진도를 한번 확 빼볼게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큐 신호를 붙일 거예요. 펼치면서 매트라고 할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덕후는 항상 이 매트라는 말이 들리고 올라가는 걸 반복해서 그 다음 칭찬해주는 걸 반복하면 아, 이 소리가 들리면 올라가야 돼를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자, 다시 이번엔 펼치면서 매트라고 하고 이제는 네 발 들어가야지만 칭찬. 네. 네, 그 간식도 밖에서 주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매트. 옳지, 그렇죠. 자, 잘하셨어요. 매트. 옳지. 자, 그쵸. 보호자님이 매트를 가까이 뒀더니 매트를 들어가는 위치도 거의 가운데로 들어가죠.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히 계속 반복돼서 필연이 된다라고 하는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자 입장에선 당연히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덕후가 보여주는 행동이 살짝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네. 이걸 의도하고 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사실 저도 아니다에 가까워요. 네. 네.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높은 난이도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서 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칭찬하는 쪽으로 아예 난이도를 확 낮춰서 다시 시작해 볼 거고, 이제부터는 매트 회수를 안 해볼게요. 아, 네. 자, 간식만 밖으로.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엔 펼치면서 매트도 얘기 안 할 거고 그냥 두 발 들어가면 칭찬하고 간식 밖으로 해서 먹고 나서 또 들어오면 칭찬. 네. 네. 옳지. 그렇죠. 타크. 자, 여기 여기. 자, 집중력이 확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덕후한테 교육 시간이 긴 건가요? 맞아요. 네. 지금 보면 지금 55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30분 좀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아. 옳지? 옳지. 자, 20분 가량 했어요. 아. 덕후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해질 만한 시간이죠, 충분히. 이 정도 해준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네, 보통은 저희가 교육할 때 정석적으로는 1분 안에 끝내요. 아. 이런 이제 옳지. 그렇지. 단순 반복 교육이라면 1분 안에 끝내고 쉬었다가 다시 해요. 근데 20분 굉장히 길죠. 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조금 함축해서 알려드리고자 좀 빡세게 갔는데, 다행히 그날도 덕후가 못하지는 않아서, 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매트 연습만 꾸준히 한번 해서 최대한 완성할 수 있는 만큼만 완성해서 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 타크 끝. 그렇지. 이 안에서도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타크 잘했어. 네, 이것만 봐도 안 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확실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항상. 네, 그것만 속으로 되뇌이세요.
어. 끝났어. 없어. 밥 없지? 끝.